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즌2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현대사 마무리인데, 지난 시간에 웬만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87년 율민주항쟁, 그 다음에 이제 4.19 비교하는 얘기도 했고. 그럼 이제 오늘 남은 게 김영삼, 김대중 정부인데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끝내는데, 근데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자료 중에 그 개헌의 과정, 그래서 개헌의 과정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모아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개헌 보시면 되는데, 자, 개헌 과정에서 1차가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 얘가 48년 제헌헌법이죠. 그렇죠? 여기 7월 17일.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2년 1차 개헌.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애들 있지? 얘들이 독재정권 연장 강화와 관련된 거야. 됐죠? 그래서 독재정권 연장 강화할 때 자꾸 헌법을 건드린다 그랬잖아. 헌법. 자,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자, 52년이 1차 개헌. 그런데 이거 앞에서 우리 다 했던 거 지금 우리 복습하는 거야. 여기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어요, 앞에서. 자,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은 직선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양원제를 구성하는데 여기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 이건 이제 뭐랑 반드시 비교하셔야 되냐면 그 3차 개헌, 4.19 혁명의 결과인 3차 개헌에도 뭐가 있냐면 양원제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양원제는 되게 형식적으로 넣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실시를 안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양원제는 실제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민의원이라는 게 뽑히고 참의원이라는 게 뽑힌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참의원은 대선거구에서 나오니까 민의원 숫자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 그랬지. 기억나시죠? 네, 그 얘기. 자, 그래서 52년 1차 개헌, 자, 대통령 직선제. 됐죠? 자, 그 다음에 54년. 이게 그 유명한 4.4 오입이야.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한 연임 제한 없애는 거. 기억나세요? 외우기도 좋아. 4.4 오입. 그래서 54년. 됐죠? 그래서 1차 개헌, 2차 개헌. 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6차, 7차, 8차야.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5개가 뭐가 되는 거야? 독재정권 연장 강화와 관련된 개헌이야. 여기가 되죠? 자, 69년 개헌이 뭐냐면 삼성 개헌. 그러니까 69년 6차 개헌은 실제로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그 54년 2차 개헌이랑 비슷하지. 그죠? 그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1대, 2대를 했는데 2대하고 나면 3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54년에 사실은 2차 개헌, 4.4 오입을 통해서 3차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 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 여기까지 기억나? 자, 박정희도 똑같아. 그러니까 61년부터 63년까지 군정을 빼고도 그 다음에 63년에 5대 대통령, 그 다음에 67년에 6대 대통령. 그럼 2번 했잖아. 그러면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69년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헌법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승만처럼 박정희도 혼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면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7차 개헌으로 가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굉장히 강화시키는. 되셨죠? 이게 그 유명한 공포의 유신헌법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겨울공화국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신군부 등장하고 나면 80년에 8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8차 개헌은 대통령 간선제. 됐죠? 간선제고, 그 다음에 임기는 자, 7년 단임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독재정권 연장 강화 관련된 거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건데 한 번만 더 해봤어요. 자, 지금 이제 다 외웠을 것 같은데 한 번만 해볼까요?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52년 1차 개헌. 그 다음에 2차 개헌이 뭐라고요? 이게 이제 1차 개헌이 발췌 개헌이고 직선제 개헌. 그 다음에 2차가 4.4 오입. 이게 54년 2차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 제한 없애는 거.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이승만은 영원히 나올 수 있게 된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이 69년 6차. 이게 삼성 금지 조항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까지는 독재 아니야. 그래서 박정희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지. 그 다음이 72년 7차. 그 다음에 80년 8차. 그래서 72년 7차가 유신헌법. 그 다음에 80년 8차가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 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독재정권 연장 강화 관련된 개헌을 말씀 다 드렸고, 자, 그럼 여기랑 반대축에 있는 거. 자, 이번에 반대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자, 1960년 4.19 혁명의 결과가 뭐냐면 3차 개헌이죠. 그래서 민주화의 고향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각 책임제, 양원제 국회.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이게 4.19 혁명의 결과야. 1960년 3차 개헌. 지금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애가 그 다음에 현행헌법이죠.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인 9차 개헌. 여기까지 되신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9차 개헌은 현행헌법이야. 대통령 직선제고 임기는 5년 단임. 됐죠? 그래서 현재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이잖아. 맞지? 그러면 대통령 임기 얘기 계속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러면 보시면 여기 대통령 임기 얘기 좀만 해볼게요. 자,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년? 4년. 4년 중임이죠. 그죠? 이렇게 4년으로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5년으로 한번 바뀐다 그랬지. 그게 몇 차 개헌? 장면 내각. 그러니까 3차 개헌에서 장면 내각이 구성될 때 대통령이 있어 없어? 있어. 자, 누구라고요? 윤보선. 근데 윤보선이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히는 건데 임기가 몇 년이야? 5년. 여기가 됐죠? 그러면 윤보선이 몇 대 대통령이야? 4대 대통령이 윤보선이야. 여기가 됐죠? 여기 이제 임기가 5년이야. 물론 이제 임기는 못 채워. 왜냐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니까. 그죠?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4차 개헌은 요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심화야. 몰라도 돼. 좀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차 개헌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오는 거야.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그래서 국회도 하나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때 부통령이 없어져. 그러면서 부통령의 권한도 대통령으로 들어가.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이전보다 강화돼. 그러나 이건 뭐라고 말하진 않는다? 독재정권 연장 강화라고 말하진 않아. 여기까지 됐죠?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4년이네. 그죠? 그래서 4년에서, 자, 5년에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4년이 됐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야? 72년 7차까지지. 그러니까 72년 7차 개헌 유신헌법부터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 돼? 6년. 4년에서 다시 몇 년? 6년. 여기까지 진짜. 그래서 이렇게 6년 임기를 박정희가 2번 하지. 한 번이 72년 8대 대통령. 유신헌법에 통일체 국민회의에서 처음으로 뽑힌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8년 9대 대통령. 되셨죠? 그러니까 박정희 이렇게 2번 뽑히는 거야. 6년짜리 대통령은. 그런데 78년은 임기를 못 채워. 왜냐하면 79년에 무슨 사건이 터져?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몇 년? 6년.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렇지. 80년 8차. 80년 8차에서 임기가 몇 년? 7년 단임. 됐죠? 이건 딱 한 번이야. 그래서 7년. 됐죠? 그리고 요건 이제 쓸 자리가 없네. 안 쓸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87년 9차 개헌은 이게 현행헌법이잖아.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몇 년? 5년. 끝. 되신 거죠? 오케이. 임기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서 5차 개헌까지 얘기했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9차 개헌도 얘기했고, 뭐 다 했네? 다 했다. 근데 이제 하나 빠졌는데, 얘는 심화야. 모르셔도 돼요. 됐죠? 몰라도 되는데, 그냥 살짝만 얘기할게요. 살짝만. 그냥 편하게 들어요, 그냥. 저 혼자 할 테니까. 물론 계속 수업을 저 혼자 하고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자, 60년. 자, 근데 오늘 여러분 화났어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그래? 자, 화났다. 자, 해볼게요. 자, 60년 4차. 60년 4차 개헌은 뭐냐면, 그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 여러분, 민주당은 있잖아. 전혀 개혁적 정당이 아니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영구 집권을 하려고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 제한 없애는, 그러니까 2차 개헌. 그러니까 4.4.5입 2차 개헌을 막아야 한다. 이래서 만들어진 호원동지회가 사실은 민주당의 모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민주적인, 그러니까 개혁적 인사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반 이승만 라인이 다 모이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예전에 이승만과 함께 했다가 이승만한테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독촉, 그리고 송진우, 김성수의 한민당, 이런 계열들이 다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면 내각이 수립되고 나면 이들이 색깔 차이를 확실히 드러내면서 민주당 정부가 둘로 나뉘어지지. 하나가 뭐야? 민주당. 그리고 구파. 그러니까 신파들은 민주당에 남게 되고 구파들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만들게 되는 게 신민당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하고 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했는데, 근데 어쨌건 이렇게 장면 내각이 구성되고 나면
사실은 3.15 부정선거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 장면 내각이 실제로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장면 정부가 사실은 이게 소급 입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특별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4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이 소급법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반민주 관련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3.15 부정선거 그리고 이게 어디로 이어져? 4.19명으로 이어지고 4.19명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막상 처벌하려고 보니까 처벌 규정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벌을 하더라도 되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선 뭘 만들어야 되는 거야? 법을 다시 제정해야 되지.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제 뭐 여기 법 공부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형 법정주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죄가 반드시 법에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처벌 안 받고 싶으면 법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에 없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전에 현대판 봉익임선달 있잖아. 그런 사람들 처벌 못했다고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현대판 봉익임선달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달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달에 토지를 분양한 거야. 그래서 뭐 지금이 투자의 적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땅을 분양을 해서 그래서 달에 땅을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사기지. 그렇잖아. 누가 달에 땅을 파니. 그렇잖아. 그런데 이 처벌 안 받았어. 당시에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겠어 나중에. 법이 제정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그런데 법은 뭐가 있냐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실제로 했던 시점에 반드시 그 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돼. 내가 행위가 먼저고 나중에 만약에 법이 제정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나는 뭘 받지 않는다?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야. 근데 이건 특별법이야. 왜냐면 3.15 부정선거 관련자, 그러니까 이 반민주 행위자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그래서 예외적으로 법률은 나중에 제정되는데 이 사람들은 소급해서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개헌이 일명 소급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했네요. 다 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개헌과정 좀 잠깐 봤고요. 자, 마지막 김영삼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저희가 연표 정리할 것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빨리빨리 갈게요. 여러분 이거 연도 외우는 거 아니야. 됐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렇게 자세히 안 물어봐.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 있었던 일 정도만 아시면 돼요. 끝. 됐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이전에 뭐가 있었던 거야? 30년간의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군인이 아니라 일반민이 사실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김영삼 정부는 자신을 이전의 군사 정권이랑 분리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문민정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문민정부의 출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실제로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현대사에서 실제로 대국민 지지율, 김영삼 대통령 초기처럼 대국민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초기에 대국민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92%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어. 그러니까 박정희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박정희 때를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몰라요? 자, 그런데 표정들 봐라.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박정희가 되게 지지율이 높았다는 걸로 이렇게, 그건 여러분 나중에 많이, 박정희는 굉장히 많이 오히려 뒤에 미화된 사람이야. 그래서 초기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대국민 지지율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90% 정도 나오는 대통령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은 정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 왕이, 제가 왕이란다. 대통령, 뭐라 그랬어요, 제가? 네, 그래서 대통령,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좀 이따 또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대통령이야. 됐죠? 그래서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마지막에 IMF가 되면서 레임덕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반대로 대국민 지지율 끝날 때는요, 최악이야, 최악. 되셨죠? 그래서 정말 냉탕과 온탕을 오갔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김영삼 정부 그러면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말 개혁의 정부예요. 여기서 엄청난 개혁들이 나와요. 되시죠? 그래서 이제 대국민 지지율도 높았고. 되셨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올해 지금 계속, 그러니까 작년 올해 계속 나왔던 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이게 김영삼 정부의 가장 공과로 치는 거야. 금융실명제. 그리고 이제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전에 전두환 정부 하려고 했어요. 50 때. 그러니까 그때 뭐 군사 독재 때 그럼 무조건 까던 시절인데 이게 전두환도 못했어. 그리고 이제 이 금융실명제는 실제로 이게 대통령도 굉장히 정책 부담이 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될 때는요, 이 경제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경제부 장관이랑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실명제는 전격 실시되는 거야. 93년에.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인 법률은 법률을 발표하고 나서 뭘 줘요? 일정 시간을 주잖아. 그러니까 입법 예고를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때에 따라서는 법률 정하기 전에 국민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여론조사도 좀 하고 여론 몰이도 좀 하고 그리고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도 일정 시간을 주잖아. 근데 잘 봐요. 금융실명제는 정책의 성격상 그걸 절대 못하는 거야. 만약에 입법 예고를 해버리면 대한민국 진짜 난리 납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실명제 핵심은 지금은 여러분 이게 금융실명제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금융권을 거래할 때 반드시 무슨 거래만이 가능한 거야? 실명 거래만이 가능한 거지. 근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 내가 가명 계좌를 실제로 많이 만들었었어요. 이상한 이름으로 만들어서 내가 돈을 넣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장 파놓고 그 통장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돈의 주인은 어차피 나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면 내 자산이 드러나니까 세금을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뭐 이상한 이름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이순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됐죠? 뭐 강감찬 이렇게 막 만들어 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봐요. 이걸 입법 예고를 하잖아? 그러면 금융거래라던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뺄 거 아니야. 맞잖아. 이걸 어딘가에 옮겨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금융 혼란이 초래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는 정책 성격상 어떻게 하냐면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무조건 전격 실시야. 됐죠? 그래서 93년에 전격적으로 실시됐던 게 금융실명제예요. 그래서 문민정부의 가장 큰 공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이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최근에 학계 분위기가 뭐냐면 문민정부,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김영삼이 지금 최근에 계속 작년 올해에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온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자 눈도장 하나 찍어두시고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인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전면 실시 제가 여기다 글자만 하나 넣을게요. 이 결정입니다. 결정. 그리고 실제로 선거는 여기서 이루어져요. 선거는 왜냐면 이게 선거는 해가 아니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선거를 실시할 거 아니야. 선거는 여기서 실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건 심화야. 편하게 들어요. 지방자치제는 우리가 어디서 또 듣냐면 노태우 정부에서 해요. 먼저. 근데 노태우 정부는 진짜 지방자치제가 아니야. 가짜야.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제 선거의 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야. 그러니까 서울시 장 선거.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선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노태우 정부 때는 지방자치제는 하는데 뭐가 없냐면 그게 없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만 하냐면 지방의회만 뽑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의회는 한계가 있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단체장 선거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야. 되시죠? 그래서 요거 눈도장 찍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개혁이 많은데요.
이 개혁에서 여러분 요것만 하나 제가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글자가 날라갔는데 얘 너 어디 갔니? 여기에 UR이 있죠.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03 정부에서 영어는 다 모여 있는 거야. 우리가 한국사에서 영어를 볼 일이 없잖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어는 03 정부야. 이해됐죠? 그래서 UR, 그래서 지금 보시는 WTO, 그리고 캐도, 그리고 IMF. 되셨죠? 하나 빠졌는데 어디 갔어? OECD. 그래서 OECD 가입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사 시간에 만나는 영어는 전부 03 정부야. 되셨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탕과 온탕을 진짜 오가요. 그래서 그 개혁도 많은데 사실은 시련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가 여기에 다 있어요. 되시죠? 지금도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때 그 북핵 문제도 이때 터지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추락, 그 다음에 서해 페미리오, 그러니까 이제 배가 침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마포에서는 길거리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 사고들이 많아. 거기다가 이제부터는 사건이 더 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화, 헐리우드 영화도 아니고 성수대교에 다리들이 다리란다.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다리들이 다녀? 자,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 성수대교가 그대로 붕괴된 거야.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쇼핑하고 있는데 백화점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거죠. 이런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많았던 시기이기도 해요. 되셨죠? 자, 그래서 끝날 때는 뭐로 끝나는 거야? 나는 F였던 거죠. 그래서 끝날 때는 IMF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전 국민을 향한 경제 폭탄이 떨어지는데 바로 국가 부도 사태. 그래서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하게 돼요. 됐죠? 자, 이렇게 김영삼 정부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리 한번 했고요. 이거 이제 순서대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주요 사건들만 그냥 눈으로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눈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국민의 정부. 자, 김대중 정부예요. 자, 김대중 정부는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야.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4.19나 소위 말하는 이런 특별한 사건으로 정권 교체되는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여야 정권 교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이해됐죠?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죠? 생략되어 있지만 그냥 읽어주면 돼.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가 뭔데? 선거. 그러니까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야 정권이 교체된 이게 최초예요.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건 앞에서도 뭐 이미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북 정책, 햇볕 정책. 그런데 이게 한 바퀴 다르게 간다 그랬잖아요. 김대중 정부는 바깥쪽으로는 햇볕 쨍쨍인데 근데 내부적으로는 찬바람 쌩쌩 불어요. 그래서 IMF를 이제 사실은 탈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으로 노사정위원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항상 우리의 사회가 그래. 그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그 단물은 별로 국민들한테 별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생기면 항상 무슨 얘기가 나와요? 고통분담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IMF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또 무슨 문제 터졌어요? 해운? 근데 해운사만 문제야? 해운사는 사실은 선두주자야. 뒤에 더 큰 건 조선사들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조선사들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STX는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이게 다 지금 뒤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옛날에 박정희가 만들었던 남동임의 공업단지, 그 남동 라인들이 경제가 많이 좀 안 좋아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그래서 찬바람 쌩쌩 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은 이제 햇볕 정책의 결과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여기서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과정 얘기할 때 앞에서도 뭐 살짝 하고 왔는데 통일은 어차피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셋 중에 하나야. 첫 번째가 뭐야? 72년 7.4 남북공동성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세 번째가 뭐야? 지금 보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야. 됐죠? 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통일에 대한 방향이 명시되는 거야. 통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통일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명시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전까지 통일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6.15 남북공동선언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밖에 안 나오냐면 2조밖에 안 나와. 남측의 연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아니,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이 통일에 가장 근접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통일의 방향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다? 그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제가 이제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시험 공부를 완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와서 막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열심히 막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요? 그 무슨 시험 보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시험 볼지 아직 안 정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한 거야?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 아니 말장난하냐고. 아니 무슨 얘기냐면 제가 토익을 볼지 무슨 행정고시를 볼지 공무원 시험을 볼지 수능을 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목표가 없는데 방향이 없는데 이해되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남북 간에 대한 방향 제시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6.15 남북공동선언은 항상 시험에 나올 때 그래서 2조밖에 안 나와 시험에. 되시죠?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밑에 내려올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대중 정부까지 다 했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인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해서 현대사 문제 정리할 건데, 제가 프린트 드렸는데 문제 조금 풀어보셨죠? 근데 또 못 풀어보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시간만 드릴까요? 네, 잠깐 시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 문제풀이 하면서 자, 전체 시즌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문제 1번부터 갈게요. 자, 여기 문제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최근 기출 문제 위주로 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랑 한능검 문제까지도 가지고 왔어요. 됐죠?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올해 서울시 문제인데,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근데 서울시에서 올해 가장 많이 틀렸던 이게 두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현대성부 많이 안 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공부 조금 하신 분들도, 이제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은 이런 건 알아요. 김영삼, 신민당 영구제명. 이게 뭐야? 이게 부마항쟁 바로 앞에서 우리도 다 했잖아. 그죠? 11.6 사태로 이어지는 거잖아. 그게 79지. 그 다음에 유신헌법은 72잖아. 그죠? 남북공동성명도 72고. 그리고 순서는 남북공동성명에서 유신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유신의 논리가 통일이라 그랬잖아. 기억하셔야 돼. 반공이 아니야. 박정희는 항상 반공인데 유신 갈 때만 통일을 위해서 유신으로 가는 거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이게 뭐야 이게? 누가 대통령 납치했어?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국민교육헌장 언제 제정해?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명확한 건 일단 요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맨 뒤에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미음 디귿으로 순서를 잡아봐야죠. 미음 디귿. 아이 젠장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아는 걸 봤더니 답이 어떻게 전사자가 한 명도 없어. 뭐 이렇게 돼. 되죠? 그리고 이제 기억은 무조건 뒤에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기억 뒤에 있지. 이 뭘 보여주는지 알아? 출제자가 점수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 배치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내도요. 그 다음에 출제자가 뭐 좀 심한데 그러면 선지 배치를 약간 살짝 힌트를 줘요. 근데 여기는 지금 출제의 의도가 뭐냐면 무조건 틀리게 하겠다는 거야. 무조건. 되시죠? 그러니까 연도 안 나오면 이건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조합을 하고 그래서 몇 개를 날리고 뭐 몇 개 안에서 이걸 것 같아 저걸 것 같아 대충 가고 이게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이해됐죠? 왜냐면 아는 거에 넣었는데 아는 데서 전사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연도가 다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교육헌장 근데 앞에서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얘부터 먼저 하시죠. 자, 국민교육헌장은 68년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얘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 67년에 제가 스토리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앞에서 우리가 했어. 67년에 69년에 삼성계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데 그 삼성계원을 위해서 67년에 뭐가 있냐면 요 바로 68년 전에 67년에 68 총선. 그러니까 부정선거. 그러니까 엄청난 막걸리 선거, 고무시 선거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바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간첩단 사건이 터져. 이게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동백림 사건이야. 근데 동백림 사건 바로 다음에 68년으로 넘어오면서 남북 대치가 되게 상황이 심해져.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는데 68년 1월부터 터지는 게 바로 1.1 사태, 일명 김신조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장공비들이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에 죽이러 왔다가 사실은 다 죽고 김신조만 잡혔던. 기억나요? 그 사건. 그리고 바로 연달아 이제 좀 있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울진 삼척 무장공비. 기억나세요?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이런 사실은 안보의 위기 속에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68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향토 예비군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68년에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향토 예비군이야.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정신통합 이런 것들로 이제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68년 사항이야.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68은 68대로 하나 묶어두시고 그 다음에 김대중 납치 사건은요. 사실은 근데 향토예비군은 작년에 나왔잖아. 재작년이야 작년이야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이게 나왔고 그죠? 근데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 보면서 나오면 한 번씩 그냥 보시고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그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내가 다 연도까지 외우면서 간다. 야, 이거 진짜 공부 안 끝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스토리로 하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올해 이 시험을 보시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 시험 이 문제는요. 여러분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쟁자도 같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똑같이 틀리니까 이런 것까지는 다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공부가 좀 돼서 요 세 개는 기본이고 만약에 요 정도 위치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답이 상당히 이것만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이제 뭐 정답은 안 나오더라도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보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73년인데 그냥 문제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꽂히셔가지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 연표를 막 다 외운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진짜 험한 길이 되실 거야. 됐죠? 그래서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은 제가 앞에서 이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이걸 야사 특강으로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그런 파트야. 아예 안 보려니까 부담스럽지? 그리고 또 올해 계속 나왔지?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보려니까 또 내용 너무 많아. 그러면 실제로 시험에서 만날 확률은 또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계륵 같은 단원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요 과정을 마무리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메모도 하시고 문제도 풀면서 다 정리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한 번만 강의를 더 들으시면 돼. 제가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는 열심히 필기하고 막 외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배속도 좀 빨리 해도 되니까 그냥 한번 쓱 듣고 그냥 끝내세요. 됐죠? 그리고 혼자 한번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쓱 한번 보고 됐죠?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만큼만 해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거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순서 나왔네요. 자, 가볼게요. 자, 맨 처음이 뭐예요? 자, 국민교육헌장이네요. 얘가 제일 먼저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72년으로 가면 되겠네요. 7.4 남북공동성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유신헌법이 그 다음이야. 됐죠? 이건 이제, 자, 국민투표 통과니까 마지막에 연말에 국민투표 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김영삼이네요.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영구제명.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네요. 되신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 선거에서 했는데, 여러분 지금, 프린트에 지금 이제 좌측에 있는 게 뭐야? 가. 나측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게 나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맞추셔야 되냐면, 문제는 뭐냐면, 일단 몇 대 대통령 선거인지가 없잖아. 연도도 없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지금 그 표를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PT상에는 좀 약간 흐린데, 여러분 이제 프린트는 잘 보이시죠? 그게 보시면,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누구야? 아, 이승만이네.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누구야? 이승만이지? 그러면 이 선거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1대, 2대, 3대 중에 있겠네. 맞죠? 맞잖아. 4대는 왜 안 돼요? 4대는 왜 안 되냐면 4대일 수도 있죠. 근데 4대는 왜 안 되냐면 4대에는 누가 없어? 조봉암이 있으면 안 돼. 조봉암이. 왜냐하면 조봉암이 4대 대통령 선거 전에 그러니까 진보당 사건으로 법정 최고형 사형.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당선이 됐으니까 일단 1대, 2대, 3대, 4대 중에 있는데 조봉암이 있으니까 4대는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날아가야 돼? 1대도 날아가지. 왜요? 왜 날아가죠? 1대는 그렇지 국민투표가 아니잖아. 1대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이 어떻게 뽑히는 거야?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히잖아. 그러니까 1대도 아니지. 맞죠? 그러면 2대 아니면 3대겠네. 그러면 이제 해보시면 2대, 3대를 일단 넣어놓고 맞는지 다시 표를 한번 보시면 맞다. 그치? 왜냐하면 3대 대통령 선거가 56년 3대 대통령 선거가 현대 대통령 선거의 빅 매치. 이러면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승만이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로 그러니까 그 연설을 하러 내려가던 사실 이제 당시에 신익희 후보가 호남선 철도 기차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민주당이 뭘 했냐면 실제로 이승만을 찍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봉암도 찍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개혁적 정당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익희에게 유고표 던지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무효표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요거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효표가 많이 나온 요 선거는 대통령 선거 중에 오직 뭐밖에 없어요? 3대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무효표가 전부 뭐냐면 죽은 신익희 후보를 찍은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맞다. 그래서 자, 지금 2대 대통령 선거는 언제예요? 52년. 3대 대통령 선거는 언제예요? 56년. 그럼 문제는 뭐로 바뀌었어? 52에서 56으로 바뀌었네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부산에서 자유당이 창당되었다. 여러분 자유당 창당은 언제라 그랬어요? 이건 6.25 중이라고 그랬잖아. 6.25 중. 맞죠? 그래서 이거 52년에 창당되는 거니까 틀렸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얘기죠. 아니, 51년에 창당되는 건 6.25 때. 자, 그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뭐야? 이건 박정희 군정이잖아. 그럼 언제예요? 61년이잖아. 61년. 그게 틀렸네. 됐죠? 훨씬 더 나중이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됐다. 여러분 이거 언제야? 반민법이 언제 만들어져? 48년 9월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언제야? 48년이잖아. 훨씬 앞인데? 틀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초대 대통령이 안한 중임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어때요? 맞잖아. 그래서 자, 이 초대 대통령이 안한 중임 제한 이게 뭐라고요? 몇 차 개헌? 54년 4.4.5입. 54년 4.4.5입. 그러니까 이 시간선 안에 딱 들어오네요.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었습니다.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다음 3번 갈게요. 자, 3번은 처음에 오시면 돼. 정치와 사회화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것도 올해 문제야. 그죠? 서울시에서 지금 이게 올해 똑같은 거거든요. 계속 구급에서 계속 이렇게 틀리겠네.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이승만 정권은 51년에 국민의 대한청년당, 노동촌동맹, 노민총동맹,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우익단체를 토대로 해서 자유당을 조직했다. 맞아요? 맞아? 아니, 51년 자유당 창당했다. 이건 오케이. 근데 문제는 국민의 뭐 대한청년당 이런 단체들 합쳐서 모르죠? 이 단체들 다 신비롭고 놀랍지? 그러면 패스야. 패스. 오익 사지 마시고. 패스. 자, 그 다음 이승만 정권은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방북청년단을 조직했고 그 다음에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해서 사형에 처했다. 이건 맞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58년? 진보당 사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2번 확실하게 맞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미국의 원조로 소비재 산업이 성장하면서 밀가루, 설탕, 면화. 그래서 그 세 개 다 하얀색이죠? 화이트지? 그래서 뭐가 발달한다? 삼백산업. 소비재 공업들이 발달한다. 맞아. 그쵸?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맞고요. 3번도 맞고요. 자, 4번 갈까요? 자, 이승만 정권 54년 의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4.4.5입의 논리로 통과시켰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직선제 개헌안이 언제라고요? 이거 6.25 중이잖아. 이걸 뭐라 그래? 1차 개헌? 52년? 8차 개헌이잖아. 그럼 내용이 틀렸잖아. 54년 4.4.5입 개헌은 뭐예요? 내용이.
초대 대통령에 관한 중임 제한 없애는 거잖아. 직선제가 아니라 이미 직선제는 사실은 이대에도 이미 직선제를 했고 이해됐죠? 틀렸네요. 그 이거 아주 명확하게 틀렸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네들은 맞나 보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이렇게 오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론까지 어떻게 알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인데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자 선거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건 작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내고 있어.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것도 여러분 엄청 틀린 문제야. 당시에 이거 되게 유명했던 문제야. 봐봐요. 자, 일단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게 뭐야? 3.15 부정선거.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선거지. 그래서 사전투표, 그 다음에 조별투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얘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선거장의 분위기를 자유당 분위기를 만들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선지로 들어갈게요. 자, 사회혁명 발발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당신이지. 그쵸? 무조건 맞아. 자, 그 다음 장면 정부는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했다. 한 번만 더. 자, 이승만은 1대, 2대, 3대 대통령이 되지. 3.15 부정선거가 4대 대통령이거든. 근데 4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당선됐잖아. 근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대통령이 아닌 거고 다시 장면 내각이 출범하면 4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힌 윤보선이 4대 대통령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무효되고 재선거 나중에 실시하는 거 맞네.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당선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 실시되었다. 뭐라고? 이승만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엄청난 부정선거를 해? 말도 안 돼. 그래서 뭐라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되시죠? 그리고 4번 선지 확인하는데 자, 정부는 이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발표했다. 잘은 모르겠는데 특별히 배운 적은 없지. 그쵸? 그런데 상당히 그럴만하지. 그럴싸하잖아.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지금 이 사회에서도 끝없잖아. 이거 뭐 끝없는 얘기 아니야. 뭔가 문제 생기고 반대 정당이 나오면 다 뭐야? 다 빨갱이고 뭐 다 공산주의가 개입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다 배후 세력이 있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워낙 많이 하던 얘기니까 뭐 그럴 것 같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채점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검토할 때도요. 고민도 안 해요. 그래서 3번 끝이야. 그 검토할 때 보이겠냐고. 근데 틀렸어. 답이 3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디서 틀린 거냐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이승만은 당선될 확률이 높았다니까. 왜냐면 저쪽의 후보가 누구였다고요? 저쪽이 그러니까 신익희 후보 다음에 그러니까 신익희 후보도 2대 대선에서 그러니까 3대 대선에 죽잖아. 근데 4대 후보로 나왔던 그러니까 거기도 심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사람은 생각 안 나고 심장만 생각나냐? 그래서 그 4대 대통령 선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조병옥. 그래서 이제 친미파의 대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병 박사 그러는데 조병이 생각이 안 나갖고. 근데 어쨌든 간에 조병도 죽잖아. 똑같이 심장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냥 당선되는 거지. 왜냐면 양자 대결 구도에서 한쪽이 사라졌으니까 그럼 원사이드 게임이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는 3.15 부정선거는 누굴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승만이 아니라 이기붕이 목표예요. 되셨죠? 왜냐면 이유는 뭐라 그랬어? 우리 각하의 춘추가 너무 많으셔서. 기억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장면 정부는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 시했다가 왜 말이 안 되냐면 장면 정부는요.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였냐면 장면 부통령이었는데 장면도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은 4월 26일 날 하야를 하고 그러면 국무회의 순위가 누가 제일 높았냐면 허정이 제일 높은 거야. 그래서 이건 허정 과도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정 과도 정부는 모르셔도 돼. 그런데 문제는 장면 이제 정부는 나중에 출범하는 거지. 왜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내각을 구성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일이니까 얘가 틀린 거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에요.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실제로 많이 어려운 문제였지.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자, 그다음 5번 갑니다. 자, 5번은 사회혁명에 집권한 자, 민주당 정부의 시정 방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자, 가볼게요. 자, 외자도입과 경제 원조 확대를 통한 자,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이거 어때요? 맞아요. 됐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있잖아. 장기간 경제개발. 이 플랜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 장면내각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때 장면내각이 실제로 국토건설단이라는 것도 출범을 시켜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경제개혁을 시작하는데 이게 실제로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는 거지. 중단되는 거지. 되셨죠? 자, 그다음 갑니다. 자, 방공을 제1에, 자, 국시의 제1로 삼고 방공태세,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장인데, 우리가 사료 직접 봤는데, 이게 너무나 유명한 5.16 군사정변 시기에 혁명위원회에서 발표했던 혁명공약이야. 됐죠? 네. 그러니까 틀렸네요. 이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여러분 이제 요거 제가 앞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곡시 기억나세요? 일본과 국교 정상화 문제는 이승만 정부 시기에도 논의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계속 브레이크가 걸렸던 게 뭐냐면 청구권 금액 문제야. 그래서 이승만이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박정희가 일본으로 받았던 3억 불이라는 게 돈이 너무 작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굴욕 외교가 어딨냐. 그래서 제2의 을사조약 아니냐.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박정희가 계엄령, 위수령 선포하고 그냥 밀어버린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국회 야당 의원들도 반대하는데 야당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한국교 정상화 해버린다고요. 한일협정 맺어버린다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일본에게 요구했던 금액이 청구권 자금이 100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장면 내각 시기에 요구했던 금액이 60억 달러야. 되셨죠? 그러니까 장면 내각도 이게 있었던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추진하는 거예요. 되시죠? 자, 그 다음 유엔감시단에 의해서 남북 자유선거. 이건 이제 뭘 보여주냐면 사실은 통일에 대해서 장면 내각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유엔감시단의 남북한 자유선거는 이건 언제 얘기야? 이건 분단 전 얘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누구 결과예요? 이게 어디 결정이야? 47년 11월 유엔총회 결정 아니야? 유엔총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할 거면 니들끼리 해라. 그러면서 사실은 안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뭐 거의 그 비슷한 얘기를 다시 하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 군비 축소와 군의 정예화를 통한 국방력의 강화와 군의 정치적 중립. 이것도 장면 내각이야. 되셨죠? 사회혁명 이후에 민주당 정부의 시정 방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이 군비 축소. 그러니까 그 장면 내각도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근데 돈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안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돈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외자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한일국교 정상화 과정 속에서 청구권 자금도 받고 그다음에 군대도 축소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군대 축소가 누굴 자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군인들을 자극했다 그랬지. 그래서 648기 그러니까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군인들이 또 여기에 동조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이거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정답은 2번. 그런데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보세요. 여러분 얘들 있잖아. 지금 이 문제는 2번 선지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낮아진 거야. 그런데 2번 선지가 바뀌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다른 데서 여러분이 만나시죠? 그러면 느낌이 확 다를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눈도장 찍어두세요. 기출문제니까.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자, 해볼게요. 자, 79년 대통령 선거에서 10대 대통령으로 최규가 당선됐다. 맞아? 자, 그 다음 이것도 올해 문제네. 자, 8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당선됐다. 맞아? 11대야? 자, 7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가 단독 출마했다. 맞아요? 이건 맞는 것 같은데? 72년, 78년이 유신 아니야? 6년 대통령? 그죠? 자, 그 다음에 7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 신민당 후보 김대중 출마했다. 맞아요? 저 좀 보세요. 한 번만 해볼까요? 1대 대통령 선거. 이게 언제예요? 1대 대통령이 언제야? 48. 이게 누구야? 이승만. 저 안 적을래요? 자, 2대는? 52. 4년 텀으로 가면 되지 뭐. 맞죠? 2대 대통령 누군데? 이승만. 3대는? 56. 이게 아주 박빙의 승부라 그랬죠? 신익희 후보가 죽으면서 이승만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1대, 2대, 3대. 여기까지가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자, 그 다음 갑니다. 4대는 누구야? 4대는 언제야? 60년. 맞죠? 그런데 여기 대통령 뭐라고요? 실질적인 힘은 없지. 왜냐하면 뭐니까? 내각 책임제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치권과 군대 통수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국무총리인
장면이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윤보선 정권이라고 부르지 않아? 뭐라고 불러? 장면 내각, 장면 정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있어. 윤보선이죠. 자, 그럼 5대는 누구예요? 네, 5대부터가 박정희죠. 그래서 여기서 63년으로 뛰는 거야. 왜 가운데가 벼요? 왜 가운데가 비냐면 3년간의 군정기야. 됐죠?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군정을 실시하잖아, 박정희가. 자, 그러면 63년에 여기서부터 박정희죠. 자, 그다음에 6대는 어떻게 돼요? 67년. 7대는 어떻게 돼요? 71년. 여기가 됐죠. 여기가 6대, 7대, 5대, 6대, 7대가 다 박정희죠. 그런데 문제는 71년 사실은 박정희의 승리는 상처뿐인 승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박정희의 성장 위주 정책에 대한 사실은 허구도 드러나고 거기다가 대표적인 사건이 뭐 전태일 분실 사건이라든가 또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든가 와우 아파트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진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제도 안 좋고 그리고 당시에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은 되지만 박정희가 큰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러면서 72년 박정희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정면 돌파하는 거야. 그래서 72년에 자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7.3 공동성명 그리고 바로 10월에 뭐로 들어가는 거야? 10월 유신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리고 8대 대통령 선거에 단독 출마해서 99.9%로 당선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9대도 이제 여기는 몇 년이야 임기가? 이거 좀 전에 했잖아. 몇 년? 6년. 그러니까 이번에는 76이 아니라 78입니다. 됐죠? 그래서 78년 9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이걸 임기를 채우진 못하죠. 왜냐하면 79년에 11.6 사태가 터지잖아. 그죠? 자, 그리고 나면 10대 대통령은 누구예요? 10대 대통령은 여기까지 여기 정해야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박정희죠. 그죠? 그 다음에 10대 대통령은 누구라 그랬어요? 10대는 최규하야, 최규하. 됐죠? 여기가 최규하예요. 여기서도 이제 뭐에 뽑히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히는 거야. 여기가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그 다음 주의사항이, 전두환이 대통령을 2번 한다 그랬죠? 이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79년에, 79년 아니죠. 80년에, 일단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먼저 한번 뽑혀요. 그게 11대 대통령으로서의 전두환의 임기고, 그 다음에 8차 개헌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7년 단임. 그런 다음에 81년에 대통령에 다시 뽑혀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그래서 전두환도 대통령을 2번 하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됐죠? 자, 그리고 나면 13대가 누구예요? 13대가 노태우죠. 13대가 노태우고. 그 다음에 14대가 누구야? 예, 조금 이게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업했잖아. 김영삼이고. 15대가 누구야? 김대중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여기 시험 안 나와. 이해됐죠? 오케이. 요 정도까지만. 됐죠? 그렇게 되는 거죠. 다 적었네? 적은 김에 한 번만 더 체크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그 간선 대통령이 몇 번이야? 간접선거가. 간접선거만 찍어볼까? 첫 번째, 1대. 맞죠? 어디서 뽑혀? 국회. 자, 그 다음에 또 몇 대야? 4대. 이거 어디서 뽑혀? 국회. 맞죠? 자, 그 다음 또 간접선거 어디 있어? 8대, 9대, 10대, 11대, 12대네. 맞죠? 밑으로는 쭉 다 간선이네. 그런데 간선 중에 8대, 9대, 10대, 8대, 9대, 10대, 11대까지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죠.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도 대통령 엄청 뽑았네. 4번이나 뽑았네. 그죠? 그런데 여기만 아니죠. 여기는 대통령 선거인단이야. 대통령 선거인단.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간선 대통령만 쭉 체크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연도별로 했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다 했고, 자, 이제 일로 옵니다. 79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10대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으로, 자, 최규하가 당선됐다. 어떻게 되는 거야? 언제요? 79년에. 10대 대통령. 맞아요? 맞아요. 어디서 뽑힌 거야? 통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뽑힌 거야. 맞아. 자, 그 다음 80년 대통령 선거에서 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당선됐다.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어디서 뽑힌 거야? 이거 어렵지. 봐봐. 여기도 통일체 국민회의고 여기도 통일체 국민회의야. 이게 국민의 직선에서 뽑힌 게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가 단독 출마했다. 맞지? 이게 78년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의 마지막 9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통일체국민회의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거지. 통일체국민회의야.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72년에 자,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 시민당, 아닌데? 여러분, 이건 72년이 아니라 몇 년이야? 71년이지. 71년 7대 대선이고, 72년에도 대통령을 뽑나요? 뽑아요. 어디서 뽑아요? 통일체국민회의에서 뽑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체국민회의에서는 누가 없는 거야? 신민당 후보는 없는 거지. 왜냐면, 유신 때는 박정희가 단독 출마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틀린 거지. 맞죠? 여기가 틀린 거야. 그거 어렵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정리정돈을 한번 하고 가시죠. 됐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 한 번만 정리해보고 한 번만 생각해보면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못 맞춰도요, 대충 갖다 대충 때릴 수 있어. 물론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 그런데 제 말은, 그럼 다 외워야지.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 들어가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잘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이거 계산하거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 이게 마음이 급해지면 잘 안 된다니까. 물론 제가 저기에 썼던 것처럼 빨리 옆에다 다 써보면 약간 될 수도 있는데 시험 때 그게 될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나 강조했던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한일협정, 월남 파병, 베트남 파병. 자, 그럼 이거 무조건 몇 년이라고요? 1965년. 그러니까 3공화국. 박정희 3공화국의 상징. 되시죠? 근데 사실은 문제 안에도 힌트가 다 있어요.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3공화국이네요. 그죠?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6.29 민주선언. 이건 뭐예요?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잖아. 그죠? 틀렸는데? 됐죠? 자, 틀렸고. 자, 그 다음 한미 상호방위조약. 여러분 이거 언제야? 이건 6.25. 그러니까 휴전협정 체결하고 바로 다음이야. 한 번만 더 할게요.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게 언제야? 53년 7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정도 외워야 돼. 자,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이 미리 약속은 하는데 이 문서의 비준 사인하는 거는 3개월 후야. 그래서 이게 10월이야. 여기가 됐죠? 53년 10월.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그러니까 휴전협정은 53년 7월. 그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53년 10월. 월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데 순서가 뭐가 먼저라고요? 휴전협정이 먼저야.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다. 맞아요? 이거 얼마 전에 못 보셨어요? 이거 언제야? 이게 뭐예요? 국제시장. 맞아요? 그래서 국제시장의 그 두 주인공이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 광부와 간호사로. 그 천만이 본 영화인데 이 반응은 의미가 뭐죠? 자, 그래서 이게 딱 박정희 때잖아요. 맞죠? 맞는데? 그 다음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 이거 언제라고요? 91년. 이거 노태우 정부 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OECD. 좀 전에 했다. 96년. 이거 김영삼 정부 때라 그랬잖아.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8번 갈게요. 자, 다음 대화. 얼마 전에 통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했대. 그런데 며칠 전에 일부 군인들이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상관인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하고 군사권을 장악했대. 돼요? 그럼 이거 뭐 말하는지 알겠어요? 통일제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이건 되게 여러 번이야. 그죠? 아까 4번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8대, 9대, 10대, 11대.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일부 군인들이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상관인 육군참모총장. 그러니까 이 육군참모총장이 앞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살짝 말씀을 다 이거 드렸었는데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야. 계엄사령관은 정승화죠. 정승화를 체포했던.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신군부네, 신군부. 맞죠?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김복동, 정호영을 비롯한 육사 11기 멤버들. 여기가 됐죠. 그래서 하나회 멤버들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대통령 누구예요? 최규하네, 최규하. 됐죠? 그래서 10대 최규하 대통령일 때네. 그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언제인지 알겠죠? 근데 제가 여기를 자세히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답은 나와. 자, 해볼게요. 자, 2차 소위 파동으로 경제 불안을 겪었다. 2차 소위 파동 언제야? 79. 답이 나와버렸는데? 자, 그 다음 이제 국제통화기금. 이게 뭔데? IMF. 맞죠? 그러면 IMF를 모두 상환했다. 이거 언제예요? 이건 김대중 후보 때지.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러니까 김영삼 때 IMF가 터지는 거고. 그죠? 자,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전개됐다. 3차는 몇 년이죠? 연도를 한번 찍어보지. 근데 연도 기억하는 건 쉬워. 1차가 언제 시작되는 거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1차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언제라고요? 3과목이 먼저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먼저야? 이건 꼭 기억해야 돼. 뭐가 먼저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먼저야. 왜? 그건 언제 하니까? 군정기 하니까. 그러니까 군정기에 언제 하는 거예요? 62. 그러면 5년 단위니까 그 다음은 뭐 계산하기 좋지 뭐. 그죠? 52, 그 다음에 언제 있어요? 67? 맞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언제가 되는 거야? 72가 되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니까 72년이네. 됐죠? 그러니까 이 시기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쵸? 79년이면 이미 뭐가 시작된 거야? 4차 경제기반 5개년 계획이 시작됐을 때 아니야. 3차가 아니라.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환기가 언제예요? 80년대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그래서 무상원조에서 유상차관으로 바뀌는 거. 이걸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는 거지. 유상차관으로 전환되는 게 언제라고요? 58년. 됐죠? 그래서 60년 4.19로 이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네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대충 해도 대충 맞출 수 있어요. 9번입니다. 자, 상황일지 하고 나왔는데 다음 절에서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이건 이제 한능검 문제예요. 한능검 문제. 자, 그래서 몇 년 몇 월에 자, 먼저 도청 앞에 군중들이 집결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힌트죠. 도청 앞에 군중들이 집결했어. 자, 그런데 뭐라고요? 자, 여러 가지 시위라는 중에 뭐라고요? 군 장갑차 한 대를 탈취당했대. 야, 이런 민주화 운동이 있어? 자, 그다음에 그들의 요구는 여령자 석방하고 공수부대. 공수부대가 있어? 끝. 뭐예요?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여기까지 있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무장하고 사실 이제 공수특전사들이 파견됐던. 그래서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문제 들어갈게요. 1번. 유신체제의 저항에서 부산 마산이 이건 언제야? 이건 이거보다 먼저지. 그래서 이게 뭐예요? 79년 부망쟁이잖아. 그죠? 이 과정에서 유신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련물들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록물들이 여러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나요? 됐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유네스코 관련된 건 시험에 정말 잘 나와. 됐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현대물 중에는 처음으로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등재가 됐어요. 현대 기록물이. 이번엔 뭐죠? 새마을운동. 그래서 박정희 시기에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들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 그러니까 기록문화유산은 우리가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한일회담에서 더 나아가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건 육사망쟁이잖아. 육사망쟁 64년 한일교 정상화 전에. 그죠? 아니죠. 아니지.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독재정권을 타도했으나 미안의 혁명으로 평가받는다.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쓰는 거야? 이건 4.19 혁명에 쓰는 말이죠. 그죠? 미안의 혁명. 자, 그래서 아니고요. 자,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건 뭐예요? 이건 9차 개헌.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잖아. 틀렸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0번이에요. 자, 기업가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가볼게요. 자, 여야의, 합의하에 조숙희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하고, 뭐라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말을 잘 봐야 돼. 여야 합의하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한대요. 여야 합의하에. 그래서 새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부 이양을 하겠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회혼란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사회혼란이 있었나 봐.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대통령 직선제, 이 새헌법은 몇 차 개헌인지 아시겠어요? 몇 차 개헌이야? 얘가 몇 차 개헌이 되는 거야? 현행헌법인 9차 개헌이 되는 거지. 돼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럼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 말고 그러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하는 게 9차 개헌 말고 또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언제 있죠?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넘어가는 개헌. 뭐가 있어요? 1차 개헌이 있잖아. 1차 개헌. 6.25 때
기억나요? 1952년. 그러니까 당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맞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야당 의원들이 워낙 많이 당선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으면 이승만이 당선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직선제로 개헌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지금 1차 개헌 1952년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한 시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데모가 있었다는 거죠. 시위가 있었다는 거지. 뭘 얘기하는 거겠어? 87년 6월 민주항쟁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되시죠? 끝.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기억. 자, 9차 개헌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공포되었다.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돼. 이거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새 헌법에 의해서 선거가 실시되고 그 선거에 의해서 뽑힌 게 노태우 정부잖아. 아니, 그 선거에서 대통령 뽑힌 사람이 노태우 아니야.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기가 아니라 이건 언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전두환이 되는 거죠. 전두환 정부의 말기가 되는 거지. 가장 마지막. 이해돼요?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노태우 정부 시기가 아니고 전두환이고요. 자, 그 다음 사서의 개헌으로 시작이 되었다. 뭐가? 직선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서의 왜 나와? 자, 그 다음에 4.13 모은 조치로 효력이 자, 유지되었다. 아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다. 이게 정답이네요. 됐죠?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자, 다음 정보입니다. 자, 친해안의 7천만 국외, 자, 동포, 기타 등등. 자,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그러면 지금 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자, 근데 하여튼 노태우 이후죠. 노태우 이전일 수는 없지. 자,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한 네 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노태우를 전직 대통령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여기서 끝났네요. 문민민주주의. 끝. 나머지 단어로는 안 나와. 이해됐죠? 요 두 단어로만 답이 나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정부가 출범했대요. 자, 그러면 이 정부, 이 대통령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김영삼. 문민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문민정부 문제로 바뀌었네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중국과 소련이 국교를 맺었다. 이 소련, 이제 중국 소련과 우리가 국교를 맺는 거, 이거 언제예요? 이게 노태우 정부, 북방 외교의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이건 김대중 정부잖아, 최초가. 맞죠? 김영삼 때는 아예 없었고. 그 다음에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거 언제야? 박정희잖아. 그럼 OECD는 김영삼이네. 이게 정답이죠. 되셨죠?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2번. 자, 이 문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진 정부예요. 이 정부는 외환위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 이런 것들 말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한대. 자,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부는 누구예요? 김대중 정부네요. 그럼 문제가 뭐로 바뀐 거야? 김대중 정부 시기에 통일정책이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통일정책은 따로 안 했는데요. 근데 정부 진행 과정 연표하면서 제가 이제 기본 팩트들은 쭉 말씀을 드렸죠. 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거 언제야? 노태우 정부, 노태우. 기억하시죠? 자, 91년 9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니까 틀렸고요. 자, 통일의 3대 원칙, 7.4 남북공동성명. 이거 언제야? 이거 유신 직전이잖아. 그러니까 박정희.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산가족 최초 이거 언제라 그랬어요? 전두환. 되시죠? 자, 그 다음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게 정답이네요. 됐죠?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남북정부 간 공식전 최초의 합의서인 남북기본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거 언제야? 노태우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통일정책에서 이건 근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엔 동시 가입이 9월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남북 이제 정부,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최초의 공식적 합의야. 그래서 이게 9월이고 여기에 이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게 남북기본 합의서야. 그래서 남북기본 합의서는 12월에 채택되는 거고. 그리고 전부 91년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뭘 많이 물어보냐면 남북기본 합의서가 먼저니 유엔 동시 가입이 먼저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됐죠? 그래서 순서는 남북기본 합의서 앞뒤에다가 하나씩 놔두시면 돼요. 앞에다가 유엔 동시 가입을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뭘 놓냐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넣으시면 돼요. 요 다음에 바로 발표되는 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야. 됐죠? 91년 12월 31일. 요거 됐죠? 그래 놓고서는 94년에 북한이 약속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서 NPT 탈퇴하고 그 다음에 북핵 개발, 영변에다가 사실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2번까지, 자,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사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내용도 정리하고 문제도 풀고 다 끝났네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 단어는 너무 세게 공부하기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수업을 들으시면서 별로 안 편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가볍게 이렇게 좀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반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 3는 제가 자료에 강의 계획서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전에 제가 사실은 사전에 예고를 했었는데 이제 시즌 3는 제도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싫어하는 중앙 경관직부터 시작할게요. 됐죠? 그래서 이제 중앙제도부터 저희들이 정리할 건데, 사실은 이 부분도 변별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좀 싫어해요.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건 아닌데 아는데 잘 안 봐죠. 되셨죠? 그래서 저녁 시간에 좀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사특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계속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 시즌 3 갈 때 한 번 쉬었다 갈게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만 제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리고 제가 그 강의 객서에 다 날짜도 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중앙제도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